현대인의 생활의 병 히스타민 증후군. 책을 펴낸 후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대한기능의학회 회원분들과 고객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히스타민 증후군의 개정판은 독자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 내용의 구성을 변경했습니다. 대표 저자 김상만, 녹십자 아이메드 대표 원장, 대한기능의학회 특별이사. 개정판에는 부신을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코로나19 시대에 이렇게 다루었다. 그런데요, 히스타민 증후군 읽어볼까요? 김상만, 녹십자임에드 원장, 대한기능의학회 특별이사. 히스타민 증후군을 펴낸 후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대한기능의학회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면역기능 요약하면은 히스타민 증후군의 이쪽에서 기술한 히스타민 작용이 지나치면 나타나는 증상을 모두 포함한 질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 두통, 어지러움, 이명, 불면, 만성 소화불량, 만성 피부질환, 만성 비염과 기침, 부정맥, 저혈압, 부종, 월경통과 같은 주 증상을 포함해 이러한 증상이 만성화되면 나타나는 척추, 측만, 우울, 공황장애, 부정맥, 근육통을 포함한 만성통증 증후군, 오한, 홍조 등 많은 다양한 증상도 히스타민 증후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히스타민 증후군의 근본적인 원인은 체질적으로 히스타민이 많거나 히스타민이 함유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거나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세포에서 어떤 자극에 의해 과잉 분비되는 경우가 원인이 되고, 이러한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효소나 해독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여 히스타민이 지나치게 상승하여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나 지인들은 히스타민 하면은 알레르기 질환을 연상하는데 실제 진료를 하다 보면 알레르기 질환은 10에서 15% 정도만 차지하고 대부분은 비알레르기성 염증에 의한 히스타민 증후군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장내 염증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히스타민 증후군의 치료를 위해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히스타민의 작용만 억제하는 항히스타민제보다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진료하다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인체에는 이러한 히스타민을 방어하기 위한 중요한 방어 기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타민의 비만세포, 염기고, 위장관, 또 히스타민 성신경 뉴런세포, 과잉 분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데 바로 부신이다. 콜티솔에 대해서 이러한 부신은 충분한 영양 섭취와 수면 시에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진료실에서 히스타민 증후군 증상으로 활동한 고생하다가 지인의 소개나 이 책을 접하고 내원하여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고 그동안 정말 많은 병원 검사에도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증상이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진료실에서 녹십자 아이메드 대표 원장이네요. 김상만은 주요 경력은 대통령 진료 자문이네요. 대한비만학회 의과대학, 또 연세대, 아주대, 삼성, 청담동, 공동저자 김범태, 또 아주대학교, 연세대 아주 많은 기능의학에 공부하신 분들이고, 또 소속이 또 다 같이 연세대, 강남, 의과대학 이렇게 녹십자 이렇게 있군요. 추천하는 걸 김강민, 대한기능의학회 이사장. 현대의학의 목표가 장수가 아니라 장생입니다. 장생 목표는 부합하는 것이 기능의학이다. 기능의학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히스타민 증후군 알아보기에 넘어가서 볼까요? 자,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의 정례에 대해서 만성 피로가 있다라고 했네요. 동반된 증상은 자주 어지럽다, 부종이 있고 간혹 이명이 있다. 과거력은 가정력은 더 이렇게 있습니다. 정리 해석은 이 환자분은 항상 피로하고 소화가 안 되고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을 자주 찾는데 몸이 약해서 영양청을 받고 싶어서 내원하셨습니다. 이 환자분을 진료할 때만 해도 히스타민 증후군에 대해서 개념의 제기는 없었기 때문에 대정적인 치료를 했습니다. 히스타민 증후군이란 왜 치료해야 하나요? 히스타민 주요 4대 작용은 있네요.
증후군 1차 증상 히스타민에 대해서 내장 근육의 수축으로 월경통 등등 위산 증후군 2차 증상 만성 피로 변두통 근육통 척추 천방 성장 온갖 것 다 있네요. 히스타민 분비하는 세포는 코와 고강정막에서 이렇게 히스타민이 분비하는 세포를 저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을 과잉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타민으로 전환되는 어묵과 같은 생선 가공 유제품, 우유로 만든 제품, 와인, 사이다, 맥주, 시금치, 토마토, 곰팡이로 발효한 음식으로 발효한 막걸리, 술빵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대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히스타민이 상승합니다. 이러한 효소의 비일관성으로 나타납니다. 히스타민 증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히스타민의 혈중 농도가 히스타민 증상을 모두 반영할 수 없으므로 현재는 히스타민 증후군의 증상 위주로 진단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히스타민의 농도를 측정하기보다는 히스타민으로 증가하는 호산구의 농도를 주로 측정합니다.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이나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과잉 섭취했다면 매우 중요합니다. 히스타민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첫째, 근본적인 원인 제거를 치료로 원칙으로 합니다. 알레르기, 히스타민, 식사요법, 항염작용, 히스타민 작용으로 억제합니다. 히스타민 식사요법은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피합니다. 활동성, 세차, 알코올, 항염증 식사요법, 첫째, 파이토케몰, 채소, 마늘 이렇게 히스타민 증후군 알아보기. 히스타민 증후군이라 30년 동안의 외래에서 진료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증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분도 많습니다.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설명할 수 없게 머리 복잡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시리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지속해서 환자분들을 대하다가 뜻밖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하긴 하지만 어떤 공통적인 증상이 반복되어 환자분들이 병원에 방문하신다는 것입니다. 피로감을 동반한 감기 증상이 항상 시달리고 감기가 나온 후에도 마른 기침을 오래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한 위장 경련이 생겨서 내원하기도 하고 항상 소화가 잘 안되고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음식을 먹은 뒤에 두드러지나 숨이 나서 차서 내원하며 이것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증상의 유형이 바뀌어서 잠이 오지 않고 다리가 저리거나 여행이나 운동 후에 탈진해서 자주 내원하십니다. 이런 분들의 생김새의 특징은 어릴 때에는 눈빛이 빨갛다가 서서히 검은 다크서클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며 청소년이면 척추 천망증에 걸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해당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얼굴에 비대칭 주름이 지거나 일자목이 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변두통과 월경통이 오고 항상 배에 가스가 차고 멀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히스타민에 대해서는 다양한 증상들이 이렇게 많군요. 증상이 다양하게 많군요. 몇 년까지만 해도 저는 심한 증상이 있을 때면 내원하는 환자분들에게 해당 증상을 완화해주는 대증요법을 썼는데 콧물, 기침, 감기약, 위장 경련, 어지러움, 두통, 멀미, 수면제 등등 그러다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에는 히스타민 작용을 억제하는 항히스타민이 공통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히스타민의 작용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지 않는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이러한 히스타민 작용이 과하게 나타나는 증상을 히스타민 증후군이라고 명명했고 보다 혈적이고 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기본적으로 히스타민이 과하게 작용하면 염증이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최근 염증은 만성질환과 노화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 암의 원인이라는 연구 보고도 있으니 이러한 질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히스타민이란 그러면 히스타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히스타민은 인체가 외부 인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유기질소 화합물입니다.
주로 기생충, 세균, 먼지 등 제거합니다. 다른 식구, 균, 세포처럼 균을 직접 죽이는 고라는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므로 국소적인 염증반을 일으켜서 이 물질을 씻어내는 방법으로 인체를 지킵니다. 주로 외부에서 침입한 이 물질을 제거하므로 피부나 점막, 눈, 코, 입, 기관지, 위장관에서 국소적으로 작용합니다. 혈관을 확장해서 분비물을 만들고 이렇게 분비물을 체외로 내보내지요. 위장에서 구토나 설사, 기관지에서 기침, 가래, 콧물, 눈물 등이 바로 히스타민의 작용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작용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질소화합물인데요. 자, 필요하지만 너무 많으면 사람을 괴롭히는 히스타민 증후군의 증상은 어떠냐 했는데요. 히스타민 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장 근육을 수축합니다. 내장 근육 또는 빈무늬 근육, 행무늬 근육으로 알려진 골격 근육과 달리 의도적으로 수축할 수 없고 자율신경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수축, 이완을 시키는 근육입니다. 위장과 기관지의 근육이 이에 속합니다. 히스타민의 작용으로 형성된 분비물을 체외로 제거하려면 이러한 근육의 수축 작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용이 비정상적으로 과잉되면 위장 근육이 과하게 수축하여서 위경련, 장경련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복통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요. 또한 기관지 근육을 수축해서 기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 곤란을 동반하는 전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용이 만성적으로 일어나면 설사나 물근변, 마른 기침이 계속 나타납니다. 또한 면역 반응과 관련이 없는 내장 근육이 수축하여 원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근육이 심장과 적응 근육입니다. 심장 근육이 수축해서 불안과 함께 가슴이 두근거리는 부정맥 증상이 나타나고 자궁이 수축해서 월경통을 유발하고 눈의 홍채를 수축해서 빛의 조절이 원활하지 않게 하여 눈을 침침하게 만드는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로 혈관 확장작용입니다. 혈관의 확장작용이 혈관은 전신에 분포되어 있어서 증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혈관이 확장되어서 혈압이 떨어지면 기립성 저혈압을 동반한 어지럼증이 발생하고 뇌혈관이 확장하면 뇌의 지주막을 자극하여 편두통같은 혈관성 두통이 원인이 됩니다. 혈관 확장으로 체액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눈물, 콧물, 가래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지고 몸이 붓는 증상이 만성화됩니다. 또한 빠져나간 체액이 주위 조직을 자극하여 가려움증이나 치매성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정맥의 혈관을 확장해서 하지부종이나 정맥류 치액의 원인이 되고 다리 저림이나 멍이 잘 드는 현상, 눈빛이 까맣게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히스타민은 위장관에서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산과다 식도 역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히스타민의 작용이 과하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서 속쓰림, 위통이 나타나고 더 심해지면 식도 역류, 위염, 위궤양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뇌에 있는 히스타민성 신경핵에서 히스타민이 과잉 분비되면 히스타민의 각성작용으로 불면증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자꾸 강박적으로 변합니다. 정도 및 장기의 부위에 따라서 발생하는 증상에 차이가 있지만 히스타민 증후군은 정말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은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이제까지 이러한 공통질환을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신경과,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정신과, 소아, 청소년과 등 다양한 과에서 진료해왔습니다. 이것이 히스타민 증후군에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증후로 1차 증상은 어지러움, 두통, 오심, 불면, 부정맥, 저혈압, 쇼크 등등 보통 혈관 히스타민은 빈맥도 있고 부정맥, 위산분비, 통각장애, 횡혈관, 또 호흡기, 피부, 가려움증, 두드러기, 비뇨, 월경통, 비염, 기침, 호흡곤란, 히스타민의 1차 증상이 이렇게 다양하군요. 히스타민 증후로 2차 증상은 만성진행형이다. 만성피로. 히스타민의 증후군 환자 중에서 가장 나타나는 것은 피로감입니다. 피로는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을 못하는 말초성 피로와 내가 말지 못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중심성 피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는 두 가지 피로감을 모두 느낍니다. 히스타민 과잉으로 만성염증이 발생하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염증성 물질이 생겨
인체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지 못해서 피곤해지고 히스타민에는 각성작용이 있어서 뇌를 흥분시킵니다. 이런 작용이 만성적으로 이어지면 숙면하지 못해서 항상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는 대부분 목덜미, 어깨가 불편합니다. 히스타민의 작용이 강하면 알레르기성 비염이 발생합니다. 이게 만성 비염으로 이어지면 코 속 점막이 커지는 비유성 비염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한쪽 코가 막히지요. 그로 인해서 막히지 않은 코로 숨을 쉬려는 보상 동작이 잠을 자면서 나타납니다. 베개의 높이나 발과 다리를 균형 있게 유지하면 해당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균형이 맞지 않으면 목덜미가 불편하고 어깨가 눌리고 허리와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수축하여 어깨가 불편해집니다. 오늘 3월 7일 오늘이 장날이었나? 베개의 높이나 발의 다리가 균형이나 공황장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려요. 간혹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 중에는 공황장애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으며 약을 먹는 장애도 있습니다. 히스타민은 심장 근육을 수축하고 위산 분비를 자극하기에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이 공황장애와 혼돈되곤 합니다. 하지만 히스타민 증후군을 치료하면 이러한 증상이 사라져 향정신성 약물을 먹을 필요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불면증은 뇌 정체에는 DMN이라고 하는 히스타민성 신경핵이 자리하고 있는데 뇌각성 작용이나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스타민의 각성작용은 도파민처럼 자극성 각성이 아닌 정적인 깨어있음이 관여합니다. 적절한 표현을 찾기 힘들지만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는 경우가 이와 유사합니다. 뇌 정체와 히스타민 기능이 깨어지면 만성적인 수면 장애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에 일반 수면제를 복용하면 아침까지 일어나지 못하거나 몽유병처럼 간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잠은 오지 않고 어지럽기만 합니다. 수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성 어지럼증은 히스타민이 상승하면 혈관 확정작용으로 혈압이 낮아져서 일시적인 체위성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뇌의 히스타민성 신경핵에 히스타민이 많아지면 균형을 잡아주는 소뇌와 전정기관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만성적인 어지럼이 나타납니다. 이석증이나 메니에르 병으로 오인하는 예도 있습니다. 신경성 현우는 대부분 중추의 히스타민 작용이 증가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며 멸미, 이명과 같은 증상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산화질소 NOS가 소뇌와 관련 신경혈압, 글리신, 가바, 중뇌, 전정기관, 히스타민성 신경핵,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진정구심성, 도파민, 산화질소, 춥고 떨려요. 체온 조절 이상, 갱년기와 관련없이 겨울에는 얼굴이 달아오르고 식은땀이 나고 여름에는 밤이 되면 몸이 떨리는 오한이 들어서 이불을 덮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증상이 나타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히스타민 관련된 DMN 중추는 체온 조절 중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중추 신경에 연결되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DMN, 각성, 감각성, 체온 조절, 위주신경 등등. 편두통과 같은 만성 재발성 두통, 히스타민은 만성적으로 뇌혈관의 확장 수축을 반복하게 만들어 뇌를 둘러싼 막을 자극합니다. 이것이 두통의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불행하게도 히스타민은 기억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이라 통증을 기억합니다. 이러면 만성 두통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만성 변두통에 사용하는 약물은 모두 항히스타민은 작용을 합니다. 식장애, 만성 알레르기성 소화는 콧물이 흐르고 코가 막혀서 답답함으로 코를 킁킁거리거나 눈을 찡긋거리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식장애는 버릇이 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아이에게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심리치료나 약물치료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혹시 히스타민 연관된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성 통증은 히스타민의 혈관 신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혈관이 확정되면 주위 조직을 자극하게 되고 시신경선이요 신경차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를 관찰하면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판피린이나 이부프로펜과 같은 진통제를 자주 먹고 있습니다. 두통, 근육통 등 다양한 부위에서 느끼는 통증이지만 이런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는
어느 정도 항히스타민 작용을 해서 통증을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히스타민의 작용으로 통증이 뇌에 기억되면 자극이 없어도 통증을 느끼는 불행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몸이 붓는 건지 살이 찌는 건지 몸이 무거워요. 히스타민은 식욕을 억제하므로 비록 눈빛이 약간 까맣지만 눈이 쏙 들어오고 날씬해서 미남 미녀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비만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히스타민에 의한 염증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스타민성 염증에 의한 혈관 확장으로 만성적으로 몸이 부어 체중이 증가하고 염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이토카인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인슐린의 농도를 증가시켜서 지방분해를 억제하니 이는 염증성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히스타민은 기분을 즐겁게 해준 음식의 맛을 기억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지만 생각나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운동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 식욕 조절을 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비오는 날에 부침개나 면 종류를 먹고 싶은 충동 같은 것입니다. 히스타민 증후군 여성부는 출산 후에 비만 체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임신 전후는 염증에 매우 취약하고 임신 중에는 혈관성 부종이 어서 체중이 증가하고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비만 치료법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히스타민 증후군과 동반된 비만 치료에 대해서는 치료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히스타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네요. 히스타민 불임. 히스타민 증후로 생각되는 30세 후반 여성이 몇 번의 불임 시술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후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예언했습니다. 히스타민은 막상 임신이 되면 항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상승하여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여 히스타민 증후군의 증상이 완화됩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히스타민 증후군을 치료한다면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모기에 자주 물린다. 가끔 외로우시면 우리 집 모기는 나만 물어요 라고 말씀하셔서 우선적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모기는 다른 곤충과 달리 냄새가 아닌 열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이 많은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신체 부위도 혈관 근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는 혈관이 확장되기 쉬워서 몸에 열이 많습니다. 특히 어른보다도 체온이 높기 때문에 아이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히스타민이 많은 아이,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히스타민 분비가 많은 여성이 모기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모기에 물리면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들은 히스타민 때문에 모기에 물린 상처 부위의 염증 반응이 아주 심합니다. 빨갛고 붓고 열감이 있고 가려없습니다. 치핵, 치절. 치핵은 항문 주위 정맥순환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앉아서 일하는 자식 생활을 주로 하는 분에게 많이 생기는데 시력 저하.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는 눈이 침침하답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한동안 잘 보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고 합니다. 자고 일어난 직후에 몸이 피로미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히스타민 작용 때문에 안구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어 각막에 부종이 생겨서입니다. 둘째로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도 일종의 내장 근육입니다. 키가 크지 않아요. 히스타민 증후군 소아 환자는 한 몇 가지 이유에서 성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히스타민 증후군을 앓는 아이는 비염, 일염, 변도선염, 알레르기성 전식 등으로 기도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성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요. 또한 대부분의 아이가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어 편식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 문제가 생겨서 소화 흡수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아이들과 달리 성장 발달에 문제가 생깁니다. 히스타민은 왜 만들어질까? 히스타민은 왜 만들어질까? 이에도 에너지와 뇌분비 항상성에도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히스타민은 어디서 만들어질까? 히스타민은 우리가 섭취하는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칼복시에서 봅니다. 그 첫째가 알레르기 반응에 주로 관여하는 비만세포입니다.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비만세포 수용체, 비만세포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체가 작용하는 수용체가 있으며 항체의 알레르기 항원이 결합하면 탈가립되어서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때 히스타민 가립을 분비한다.
둘째로 백혈구의 일종인 호염기구세포입니다. 호염기구세포는 혈액 내에서 주로 작용하는 면역 백혈구세포로 염증 자극이 생기면 히스타민을 혈액 내로 분비합니다. 셋째로 위장관 조직에 다수 분비하는 세포인데 이 세포는 히스타민뿐만 아니라 세로토닌도 분비합니다. 위장관 내의 넓은 지역에 분포해서 위장관 히스타민의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타민성 신경핵세포인데 주로 중추신경계의 히스타민 분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